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앞으로 초지능 시대의 기업가들은 우리가 목격하는 시점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 국방을 강화시키는 AI 그리고 이 온톨로지 데이터 최첨단 무기를 전쟁터에서 검증된 거를 가져다가 대기업에서 물류 최적화와 생산 효율 최적화에 활용을 해줄게 하면서 영업을 다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내려주듯이. 요즘 시장에서 AI가 또 하나의 닷컴 버블 아니냐로 떠들썩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심플해요. 버블 아닙니다. 버블이 그러니까 산업화된 이후로 전 되게 많은 버블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도 도인도 회사 생기고 네덜란드에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생기고 그리고 이후에 영국에 또 이제 시티 오브 런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산업혁명의 버블을 만들어내고 자전거 버블도 있었고 또 미국의 19세기에 철도가 막 제로에서 수천 마일, 수만 마일이 생기는 그 수십 배 성장을 하는 가운데 19세기에만도 거대한 버블이 4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특징을 보면은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됐어야 돼요. 이미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계획을 밝혔고 아직 되지 않았어요. 1기가와트 단위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짓고 있어요. 아직 없어요. 올해 안 돼. 내년 하반기에 돼요. 근데 그것도 계획된 거에 10%도 안 돼요. 앞으로 2년, 3년 후에 완공이 되고 그때 가서 진짜 1기가와트짜리 수십 조짜리 데이터 센터 30개가 생겼는데 일부는 되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밝혀졌을 때 그때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계획에 철도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저쪽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터졌대. 1849년도죠. 그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철도가 계속 부설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한 10년 이때는 버블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쓰이니까. 근데 여기에 탐욕이 과도해져 가지고 과잉 투자가 벌어졌을 때 이게 유틸라이즈, 활성화가 안 돌아가니까 그때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팩토리에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 시대에 철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게 일단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때까지는 미국은 돈을 땡겨서라도 이거 데이터 센터 만들 겁니다. 왜? 지금 이거는 안보의 이슈예요. 네. 미국이 이 데이터 센터를 안 짓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왜냐하면 초지능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만들 이놈이 눈에 보이는데 이걸 경쟁자인 중국이 티 크면 오면 막 로봇, 휴머노이드, 우주, 이 초지능,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엄청난 사람보다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양자든 여러 군데 다 쓰려고 이거를 개발을 하는데 나 안 해. 부채가 무서워서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라클이 재무 상태가 어떻든 기업들 수십 개 중에서 한두 개는 그 과정에서 뭐 감당 안 되는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미국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전 세계는 초지능 USA 컴퍼니, 초지능 차이나 컴퍼니 이 두 회사가 초지능의 금광을 향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무서워서 안 갈래? 라고 할까요? 국채를 더 찍어서라도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진정한 우려가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와트 단위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앞으로 계획된 건 100개가 넘거든요. 저는 그건 또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약간 우려는 하고 있어요. 근데 100개가 아니라 한 2, 30개는 만들어질 거예요. 예, 스타게이트만 해도 이게 몇 개가 된다는 거니까. 예. 몇십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내년 하반기에 스타게이트 1기 또 그록 XAI에서도 작년에 2, 30조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몇 배 되는 거를 또 만들고 있다. 뭐 다 각자의 계획이 있잖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럼 계획들에서 1차 건설 완공되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연산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쓸모 있을까 없을까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야 챗GPT 가지고 뭐 돈이 되냐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챗GPT만으로 돈은 안 되지만 그것도 돈이 될 거예요. 근데 챗GPT로 인해서 기업들에서 활용을 해서 이 기업들이 똑같은 인력으로 매출을 2배, 3배 낼 수 있고, 그리고 챗GPT, 그록 뭐 이런 생성형 AI들과 스마트 팩토리의 센서들과 이런 우리 물리적 영역들에 있는 기계, 설비, 장비, 중장비, 자동차 이런 데랑 물려 돌아가면 이걸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죠.
이 피지컬 AI에서 이 생성형 AI가 진화된 것이 얼마나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까? 이거 아직 안 갔잖아요. 이거 당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웨이모, 테슬라 로보택시 이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웨이모 막 돌아다닌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최근에 펀드레이징하고 겨울같이 막 올라가고 테슬라에 대한 내년의 기대감은 상당 부분은 로보택시에서 나올 겁니다. 나중에 1년 후에 아니면 저를 욕하세요. 예,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다가오는 미래니까. 그러면 이런 피지컬 AI 영역에서 이런 생성형 활용이 되는 것들이 연산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거든요.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1기가와트짜리 30개 만들었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100개가 필요해. 이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정말 많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도 지금 대비 5배, 10배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 가는데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서 돌아간다고 하면 버블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깨졌을 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9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기업들과 지금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예. 전 닷컴 버블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정말 달라요. 그때는 닷컴자 붙이면 다 올라갔고 그리고 닷컴 붙인 회사들은 전형적으로 이익이 안 나오고요. 심지어 매출도 너무 미미했죠. 당시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다 되게 꼬꼬마 회사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스타트업이었어요. 지금 버블을 만든다고 의심받는 회사들은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드는 회사고 탑 10 부자들이 하는 일. 오라클 걱정하지 마세요. 레리 앨리슨이 세계 탑 10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도가 날 것 같아요. CDS 프리미엄 이런 거 보면은 2, 3% 수준으로 추정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버블론의 주역들은 현금 흐름이 너무 탄탄하다, 매출 성장률이 가파르다, 동시에 이익도 성장한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초지능 주식회사의 오른팔 왼팔 주역을 하게 된 그럴 회사들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이 초지능 미국 주식회사를 성장시킬 주역들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워낙 기업 친화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단기적인 우려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팔란티어나 뭐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망가뜨려요? 그러면 미국의 전기차 생산은 완전 쪼그라드는데요. 그리고 스페이스X를 일론 머스크 밉다고 날려버려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지금 전 세계 저궤도 위성 점유율 80%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날려버린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자해하는 행위예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버블은 왜 단기적으로는 붕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뼈대가 되었을까요? 과거에 이제 철도 버블하고 좀 오버랩해서 보는데 미국의 19세기 철도 버블이 계속 있었어요. 워낙 철도라는 게 당시 개념으로는 신박했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레드 플래그 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보다 더 빨리 뛰거나 말보다 더 빨리 뛰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더 기차가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느끼던 속도 있잖아요. 말로 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가면 악령이 씌인다고. 근데 이거를 의회에서 진짜로 논의를 하고 법안을 만들 정도로 되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랑 비춰보면 요즘에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걱정이 많고 휴머노이드에 AI 붙이면 이 휴머노이드가 사람 죽이면 어떡하냐 똑같은 저는 우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기술 혁신에 사람은 적응하고 기술 혁신을 활용해서 인류는 더 번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산업혁명 때도 그랬기 때문에 단지 산업 구조가 바뀔 뿐이지. 그래서 사실 19세기 철도가 놓일 때 미국의 금광이 발견되고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철도가 와장창 놓이는 그 과정과 지금의 초지능이 발견되고 데이터 센터가 놓여가면서 AI가 전 산업에 이렇게 침투되는 모습들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당시에 철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놓이려면 에너지도 있어야 되죠.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그럼 데이터 센터 생기려면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 칩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쭉 놓여요. 그럼 얘네들이 놓이고 연산 능력이 수백 배, 수천 배로 늘어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동차를 자율로 보낼 수 있고 휴머노이드를 수만 대, 수백만 대를 사람 대신에 일하는데 이 연산을 시킬 수 있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정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거는 데이터 센터는 나중에는 그냥 전기 송배전선, 전기선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면 전기선이 어디에 있고 기차 레일이 어디 깔려 있고 이거 그렇게 관심 없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산업혁명의 인프라로 인해서 편리함을 누리게 돼서 우리가 더 수명도 늘어나고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산 역량이 수천 배로 늘어난 거에 혜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이번 텀에 엄청난 어떤 성장성을 통해서 버블도 오겠지만 장기 번영을 또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 20년, 30년의 모습과 앞으로의 한 20년의 모습이 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산업혁명이 아주 전성기. 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말 번영,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가져오던 시절이 19세기 중순 이후였는데 그때와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 많이 놓는 과정에 맨 뒷단에 맥킨리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맥킨리 대통령이 상당히 호전적이고 땅 따먹게 하면서 미국의 영토를 확장을 시켰던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이번에 2기 집권하면서 취임식 때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맥킨리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알래스카에 있는 산 이름 하나를 맥킨리 산으로 바꾸면서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밝힌 거죠. 그럼 최근에 베네수엘라 막 그냥 마약이다 뭐 이러면서 침공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근원적인 이유는 더 확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철도의 시대처럼 초지능 시대에도 그렇게 장기 고성장으로 간다? 라고 하면 미국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은 되게 폭력적이고 패권 국가로서 정말 부끄러움 모르게 과감하게 무서운 일진의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를 추구하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미국보다는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침략도 감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국방부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방부가 원래 디펜스거든요. 방어하는 부서였어요. 국방부 장관, 방어.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요? 이름이 전쟁부로 바뀌었어요. 나는 전쟁을 하겠다로 바뀐 거예요. 미국은 19세기에 엄청나게 호전적인 국가였습니다. 다시 미국은 호전적인 국가로 올해일기점으로 바뀌었다. 그 근간에는 초지능의 역량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거의 근간에서 우리는 패권을 훨씬 강화할 거야. 그럼 지금 세계 GDP 대비 한 20 몇 % 하는 미국의 GDP 비중이 2차 세계대전 직후가 한 40% 육박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2배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미국이 고성장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은 2%, 3%, 2% 성장했었죠. 그게 아니라 미국이 초지능과 휴머노이드와 첨단 제조,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닷컴 버블처럼 전부 피해야 할 시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누가 인프라를 장악하는지를 골라야 하는 시장으로 봐야 할지, 의장님은 어떤 관점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19세기 철도 버블 당시에 버블 때 망했던 회사는 철도를 까는 회사였어요. 예. 근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한 회사는 이 철도로 인해서 그냥 물류가 성장하고 미국의 생산이 더 많아지고, 당시에 어떤 생산이 제일 많아졌는지 아세요? 철강, 석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철강왕 카네기, 석유 록펠러,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도에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철강왕, 석유왕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 JP모건. 그리고 이 산업화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신, 전기, 전자제품 이 모든 것에 발명을 막 만들어냈던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로닉,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철도 부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센터하고 AI 거대 모델, 이런 AI 모델에만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 뭐 오픈 AI는 지금 비상장이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도 없고요. 간접으로 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 또한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아마존 막 온갖 회사들이 막 10조 원, 20조 원 투자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픈 AI가 잘 될까? 구글의 제미나이가 잘 될까? 사실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투자하고 있으면 이미 다 분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을 만한 주제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거대 모델로 궁극의 산업 현장에 모세혈관처럼 침투를 해서 곳곳에서 혁신을 하게 될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 이제 로보택시가 완전히 이제 어떤 경제성의 경제적으로 이거는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에 어떤 검증이 되는 시점이 이제 내년, 후년 이렇게 쭉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AI 모델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도 더 다가올 수도 있고요. 우주 산업도 훨씬 더 빨리 당겨질 수 있고, 달 탐사도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인간이 혼자서 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혼자 리서치 하다가 그록이나 챗GPT가 있으면은 두세 명 고용한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네. 그런 느낌을 나만 느끼겠냐 이거죠.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다 자신들의 효율성에서 그걸 활용을 하거든요. 활용도가 내년 후년에는 10배, 100배가 더 증대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전통의 산업이 AI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것이 더 투자적으로 여러분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에서 AI로 혁신이 될 만한 그 지점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메디칼 영역 이런 데 보면은 뭐 의료 현장이나 이런데 AI가 적용이 되면 그 분야에 로봇, 수술 로봇이다, 아니면 수술용 바이오 프린터다, 이런 분야에서 혁신을 하게 되면 주가가 막 5배도 오르고 10배도 오르고, 이런 일들이 올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AI의 혁신과 전통적으로 안 변할 것 같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산업과 융합이 됐을 때 스파크가 튀는, 여전히 계속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혁신의 시대가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한 2년, 3년 동안 깊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다. 그게 빅테크일 수도 있지만, 이 빅테크의 혁신과 한국의 저 대구가 됐든 광양이 됐든 경남이 됐든 제조 현장에 AI를 버무린 그런 혁신을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 배수의 10배거, 막 여러 배수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여전히 널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정부, 국방, 정보기관 같은 비경기적, 비유행적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 구조가 닷컴 버블 당시 기업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팔란티어는 닷컴 버블 때 이런 기업은 없었어요. 전혀 다르죠. 닷컴 버블은 되게 컨슈머, 소비재 쪽에 되게 포커스가 돼 있었죠. 알렉산더 카프의 문제의식은 그걸 다 통칭해서 그 다 잘못됐다는 거. 인터넷 초기에 만든 거 왜 만들었어? 국방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국방부 프로젝트가 인터넷 프로젝트였어요. 지금 로봇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었어? DARP 챌린지. 그게 미국 국방부의 혁신 챌린지 프로그램에 1등 했던 게 효보잖아요. 그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국 국방부가 이 혁신을 만든 주역이다. 그런데 맨날 뭐 전자상거래하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에 막 자랑하고, 이게 미국 국방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걸 내가 탓하진 않지만 미국의 기술 혁신이 왜 과거에는 미국의 국방력의 상승과 패권의 강화에 쓰였는데, 지금 와서는 저렇게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우린 가만히 식물인간처럼 왜 있냐, 이 메시지가 기술공화국에 적혀 있죠. 근데 이 팔란티어의 알렉산더 카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언행들이 계속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기술 혁신으로 AI로 우주산업으로 양자 컴퓨팅으로 핵융합으로 계속 쫓아오니까 무섭게 미국이 이거를 경쟁하지 않으면 우린 망한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 구글이 외쳤던 막 돈비 이불, 우리는 악해지면 안 돼, 이런 건 이제 저쪽에다 다 던져버리고, 독점 안 돼, 이런 것도 다 던져버리고, 독점을 하든 좀 사악하더라도
중국을 이기려면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이 기술 혁신을 가지고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닷컴 버블 때의 그 프레임이 아니라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오펜하이머 프로젝트 그 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핵무기를 만들어서 나치와 일본을 이기자. 예. 그때 미국의 국력이 제일 강했어요. 그 향수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는 건 작년 연말에 나왔던 AI 초지능 미국 정부 입장에서의 이거 육성 산업 프로그램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예.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였죠.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알렉산더 카프는 팔란티어 대표이사로서 이 얘기 한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공화당 비례대표 얘기 같아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앞으로 초지능 시대의 기업가들은 우리가 목격하는 시점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 이제는 진영 간의 다툼의 그 칼끝에 놓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카프는 그 칼끝에서 자기는 장렬히 전사하는 기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응원하는 세력들이 막 붙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국방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이 온톨로지 데이터 맥락을 잡는 최첨단 무기를 전쟁터에서 검증된 거를 가져다가 대기업에서 물류 최적화와 생산 효율 최적화에 활용을 해줄게 하면서 내가 내려주듯이 이건 뭐 기업을 영업을 다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첨단 제조를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 미국의 첨단 제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건설한다. 이러면서 미국 국기 딱 갖다 걸어 놓거든요. 이게 지금 민간 회사의 홈페이지인가 아니면 미국 상무부의 홈페이지인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정부와 민간 대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중국은 이미 그래. 왜냐하면 공산당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부와 민간 기업의 경계가 공산당의 독재로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버렸고, 미국은 원래 안 그랬는데 이게 경쟁자를 이겨야 돼. 초지능이라는 근간이 터졌어. 야, 대동단결하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맨하탄 프로젝트 수준이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메디치 가문 아시죠?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메디치 가문이 경제력과 정치력과 이 모든 걸 다 가졌었어요. 야, 지금의 빅테크들 일론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과 알렉산더 카프와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이 메디치 가문 수준이겠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뭐라고 요즘 표현하냐면 테크 타이탄도 부족해요. 테크 타이탄은 신격화된 인간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기가 말했던 호모데우스 수준의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만한 그런 신격화된 인간인데 100조 이상 가진 사람은 본인을 일반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중에서도 또 더 돋보여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고 그런 사람 뭘까? 교황인 거예요. 예.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을 임명하던 때가 있어요. 메디치 가문 넷째 아들 너가 교황해 하면 교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과 신앙적 권력까지 다 장악하던 그 시기에 메디치 가문에 필적하는 존재로 지금 이 미국의 빅테크 타이탄들이 진화하고, 그중에 일론 머스크는 그냥 탑1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